방금 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무심코 내뱉은 말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랑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눌 때 입 밖으로 꺼낸 그 단어들 말이죠. 일상적인 대화들이죠. 네. 그런데 과연 그 단어들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의식적으로 고심해서 선택한 결과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 그런 것처럼 그저 주어진 문맥 속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다음 단어를 골라낸 그런 확률적인 계산의 결과였던 건 아닐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꼼꼼히 뜯어볼 자료들이 바로 뇌과학과 언어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생물학적 언어 모델인가 하는 화두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 뇌가 지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단어를 골라내고 있지? 라고 스스로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분석 기록들을 보면 그 당연해 보이는 과정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신경과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 생성 방식이 LLM의 작동 방식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름 돋을 정도라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결정적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의도와 그리고 신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죠. 이 지점에서 인간과 기계가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뇌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인공지능과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유사한지 그 밑바닥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네, 그 통계적 층위 위에 얹혀있는 인간 고유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탐구를 다 듣고 나시면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는 그 평범한 대화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일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첫 번째 유사성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흔히 챗GPT 같은 LLM을 설명할 때 다음 단어 예측 기계라고 부르잖아요. 네, 앞선 문맥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갖다 붙이는 원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뇌과학자 아닐세스와 칼 프리스턴의 연구를 보면요. 인간의 뇌 없이 근본적으로는 끊임없이 다음에 올 자극을 예측하는 그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뇌를 베이지 추론기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베이지 추론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거창한 용어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다음 1초 뒤에 일어날 일, 들려올 단어를 끊임없이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미리 예측을 한다. 네,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가나다 순으로 검색해서 꺼내지 않잖아요.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아주 순식간에 지금 이 상황, 이 문맥,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통계적 처리가 이미 자동화되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뇌과학에서 말하는 프라이밍 효과, 그러니까 점화 효과를 LLM의 작동 원리랑 연결해서 설명한 대목이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이죠. 보통 우리가 특정 단어를 들으면 우리 뇌 속에서 그와 연관된 다른 단어들의 신경망이 동시에 막 활성화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파도, 여름, 짠내 이런 단어들이 뇌 네트워크망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현상 말이죠. 그렇죠.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LLM이 사용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랑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문장 안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랑 가중치를 계산해서 다음에 올 단어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도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거대한 어떤 확률 지도가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LLM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수백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단어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수학적 가중치로 만들어낸 결과라면요. 인간의 뇌가 가진 확률 지도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고 듣고 말해온 모든 언어적 경험들이 시냅스의 연결 강도로 축적된 결과물이거든요. 시냅스의 연결 강도로요?
네. 그래서 대화 중에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그 확률 지도 위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즉 시냅스 연결이 가장 강한 경로들의 불이 번쩍 켜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언어를 뱉어낼 수 있는 신경학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직장 상사를 마주쳤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상사가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철학적인 고뇌를 거쳐서 대답을 생성하지 않잖아요. 뇌의 확률 지도에 따라 0.1초 만에 "네, 부장님도 잘 쉬셨어요" 라는 대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죠. 맞아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죠. 이 순간만큼은 이 인사말 다음에는 이 대답이 오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라는 무의식적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서 뇌가 일종의 자동 완성 기능을 켜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관용구나 숙련된 일상 언어의 영역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이런 확률적 출력과 인공지능의 텍스트 생성을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주 타당한 메커니즘이에요.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 중 하나거든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죠. 네, 만약 모든 대화, 모든 단어 선택에 100% 의식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뇌는 금방 과부하에 걸리고 말 겁니다. 금방 지쳐버리겠네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통계적인 무의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분석하는 자료에서 지적하는 인간의 뇌가 생물학적 예측 기계로서 LMM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저 잘 훈련된 피와 살로 이루어진 걸어다니는 챗 GPT에 불과한 건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단순한 확률 계산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진짜 핵심이자 반전이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통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인간의 발화에만 존재하는 강력한 층위, 하향식 제어 시스템입니다. 탑다운 컨트롤이라고도 하죠. 네, 이 하향식 제어가 앞서 말한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덮어 씌우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향식 제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보의 처리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LM의 작동 방식, 즉 주어진 단어들 다음에 올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보통 상향식 처리, 바텀업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네, 철저하게 확률과 통계라는 과거의 데이터 기반 위에 다음 블록을 밑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언어 생성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첫 단어를 뱉어내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 가장 높은 곳에 거시적인 목표와 의도를 세워두고 시작하거든요. 의도를 먼저 세운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 대화에서 저 사람의 오해를 풀고 나를 믿게 만들겠어. 혹은 지금 슬퍼하는 내 친구를 위로하고 웃게 만들겠어. 라는 목적의식이 최상의 인지 과정에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그저 눈앞에 있는 다음 단어를 찾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거라면 인간은 도착해야 할 뚜렷한 목적지를 먼저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길을 만들어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뇌는 통계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낮거나 심지어 0%에 가까운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위에 있는 나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늙어 기존의 확률 지도를 강제로 무시해버리는 오버라이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통계를 덮어 쓰기 해버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참 통쾌했습니다. 차가운 통계와 확률을 짓누르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따뜻한 의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설명해 볼게요. 친한 친구가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상향식 예측 기계인 LLM에게 주고 위로의 말을 생성해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 매끄러운 문장이 나오겠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의 통계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지만 뻔한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조합해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친구를 위로하겠다는 강력한 하향식 의도가 켜지는 순간 뇌는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뻔한 위로의 말들을 기각해버립니다. 뻔한 말은 안 하려고 하죠. 대신 두 사람만이 아는 아주 사적이고 엉뚱한 농담을 꺼낸다거나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발한 단어를 불쑥 던져서
친구를 피식 웃게 만들어버리죠. 아, 많아져요.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오히려 욕을 섞어서 장난을 치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통계적으로는 1%의 확률도 안 되는 단어지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 통제권이 우리 뇌에는 있다는 겁니다. 뻔한 통계를 거스르는 힘.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하향식 제어의 본질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인간이 기계와 완벽하게 선을 긋는 지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분석한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신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뇌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아주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인공지능에게 사과라는 단어는 그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빨갛다, 과일, 혹은 스티브 잡스 이런 다른 텍스트 기호들과 통계적으로 가깝게 배치된 하나의 수학적인 벡터 값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데이터의 조갑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사과는 절대 그런 건 건조한 텍스트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인간에게 사과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잇몸에 전해지는 아삭한 진동, 혀 끝에 맴도는 새콤달콤한 맛,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향기, 심지어는 어릴 적 부엌에서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사과를 집어먹던 따뜻한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기억까지. 아,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복합적인 물리적, 감각적 데이터가 사과라는 단어 하나에 아주 꽉 차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화된 인지입니다. 몸으로 직접 겪은 것들이 단어에 녹아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허공에 붕둥 떠있는 추상적인 기호들의 묶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의 뿌리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LLM은 물리적인 신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그저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적인 거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인간은 대화 중에 어떤 단어를 고를 때 단순하게 뇌 속의 통계적 확률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내 몸에 남긴 감각이나 온도, 과거의 복잡한 감정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함께 꺼내서 저울질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인공지능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넨다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단어에 얽혀있는 나의 신체적 경험과 감정의 무게 전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꽤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향식 제어와 신체화된 인지를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분석 자료들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인간의 뇌 역시 무의식 속에서는 끊임없이 확률을 따지고 베이지 추론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앞서 확인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본질의 차이는 그 확률적 배치가 그 자체로 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ARM에게는 문맥에 맞춰서 그럴싸하고 자연스러운 통계적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즉 최적의 확률적 배치 자체가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군요. 반면에 인간에게 이 확률적 배치는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도, 목표, 그리고 내 몸이 기억하는 감각적인 경험의 지도를 상대방의 뇌 속으로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자 일종의 이동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동수단. 기계는 다음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언어를 조립하지만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세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통계를 활용할 뿐입니다. 기계는 배열 자체가 목적이고 인간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배열을 수단으로 쓴다. 정말 명쾌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죠. 그렇다면 이런 뇌과학적 지식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일상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 후반부를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상황을 통해 이 개념을 응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직장이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들이죠. 바로 누군가와 아주 깊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직장에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서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거나 어떤 단어를 꺼내야 할지 몰라서 허공을 응시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느라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짧은 침묵과 망설임의 찰나에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뇌의 단순 확률 예측 시스템, 즉 상향식의 자동적인 출력을 우리의 하향식 제어 시스템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강제로 멈춰 세운 순간이거든요. 아,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거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직장 동료가 자기가 며칠 밤새워서 짠 기획안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기획안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뇌의 확률 지도만 따지면 한 0.5초 만에 아우 좋네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흔한 대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확률적 대답이죠. 하지만 제가 이 동료를 진짜 아끼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오려던 그 뻔한 칭찬에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뇌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가장 무난한 빈말을 뱉으면 이 순간의 어색함을 모면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의 진짜 의도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길도 아니야 라고 말이죠. 스스로 자동 출력을 차단하는 거네요. 그렇게 차단한 뒤에는 엄청난 연산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감정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처해 있는 업무적 상황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조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덜 주면서도 내 진심이 왜곡 없이 가다할까? 이른바 최적의 진실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최적의 진실을 찾기 위해 뇌의 모든 영역이 총동원되어서 거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그 침묵과 망설임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말을 더듬고 망설이는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뇌가 단순한 확률 계산을 멈추고 최적의 진실을 찾아 헤매는 가장 고도로 인간적인 인지 작업의 순간이라는 거군요. 네, 겉으로는 멈춰 있지만 뇌 속은 가장 치열한 순간이죠. 대화 중에 말이 막히고 침묵이 흐르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오히려 내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본인이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을 한번 복귀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뇌의 자동 완성 기능에만 의존해 아, 네네, 그렇군요, 좋네요 하고 기계적으로 통계적 확률만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까지 무의식적인 확률 계산을 멈춰 세우고 여러분의 진심과 의도를 꾹꾹 눌러 담은 단어를 고심 끝에 곤란해 건넨 적이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일상의 모든 대화에서 매번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에너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늘의 효율성 측면에서 확률적 예측 시스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피곤해서 못 살죠, 매번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는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는 통계적 확률과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의식적 의도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하향식 목표와 감각적 경험이 언어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촘촘하게 뜯어본 이 신경과학과 언어학의 교차점들을 한 줄로 쫙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과거의 방대한 언어 경험들이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확률 지도가 존재하고 우리가 통계적 무의식에 기대어서 다음 단어를 놀랍도록 빠르게 예측해내는 생물학적 예측기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죠. 표면적인 언어 생성 메커니즘에서는 분명 LLM과 닮은 구석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확률과 통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최종적인 방향타를 쥐고 있는 선장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거시적인 의도이자 뚜렷한 목표, 그리고 온몸으로 세상을 부딪히며 얻어낸 끈적한 신체적 경험이라는 사실. 네. 확률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가지만 결국 닿칠 내릴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진심이라는 점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는 도구일 뿐이고 언어의 진짜 뼈대는 인간의 지향성과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의 논의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모든 신묵과 망설임 그리고 최적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통계적 출력을 멈추고
머뭇거린다는 점, 그리고 그 찰나의 침묵이 곧 인간의 고유성이자 진정성의 증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런데 만약에 AI 기술이 지금보다 아득하게 더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망설임이라는 패턴조차 완벽한 통계적 데이터로 학습해버리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인간이 최적의 진실을 찾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그 행동 패턴 자체를 인공지능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인공지능이 대화 모델을 가동하면서 연선을 하는 거예요. 현재 대화 상대의 스트레스 지수와 문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2.5초 정도 출력을 지연시키고 첫 단어를 살짝 더듬고 작은 숨소리를 섞어서 출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할 확률이 98.7%다라고 말이죠.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인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그 아름다운 망설임의 시간마저 치밀하게 계산된 확률로 연기해내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화면 너머의 상대 혹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뿜는 그 침묵 앞에서 과연 무엇을 근거로 진짜 인간의 진심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심오한 질문이네요.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믿었던 불완전함마저 완벽하게 복제되는 시대에 진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할까요? 통계와 확률을 뛰어넘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를 써온 인간,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진정성마저 통계의 데이터로 삼아서 우리를 감동시키게 될 인공지능. 정말 껍데기와 본질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는 신경과학을 넘어서 아주 깊은 철학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청취자 여러분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오늘 밤엔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할 때 서로가 단어를 고르기 위해 잠깐 멈칫하는 그 1, 2초의 시공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뇌가 나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최적의 진실을 찾고 있는지 그 따뜻한 인간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탐구였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아름다운 의도와 진심이 듬뿍 담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